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권이 시작한 지 오늘이 8일째입니다. 속속들이 이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벌써부터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발각된 사람은 오광수 민정수석이죠. 이 보니까요, 검찰 재직 시절에요. 차명으로 경기도 동탄에 있는 이 주택을 차명 관리를 10여 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나중에 이제 검찰을 나와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 차명 관리하던 사람이 변심을 했는지 돌려주지 못하겠다. 이거 내 명이다 해갖고 재판까지 걸어서 겨우 찾아왔습니다. 겨우 찾아왔는데 추가적으로 또 그 차명으로 관리를 할 때 또 그냥 대출까지 한 20억 받았다 하는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민정수석도 민정수석이지만요,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를 총괄할 총괄 코디네이터, 이게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 위성락 이분이요, 부동산 투기가 오광수 민정수석은 저리 가라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좌파 매체인 뉴스타파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 좌파 매체가 왜 이거를 보도를 했는가? 지금요, 오늘도 뭐 조선일보에 조금 그런 그 기사가 나왔는데 이 진보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 정권 때도 똑같지 않느냐. 외교안보 그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이른바 동맹파와 자주파가 대립 갈등하던 게 계속해서 반복돼 왔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이 그 얘기를 했죠. 위성락은 찐미다. 찐미. 그냥 친미도 아니고 찐미다. 그런데 이종석 국정원장 내정자는 자주파다. 자주파는 북중로 이쪽을 중시하는 거. 그래서 저 뉴스타파 입장에서 보면 동맹파인 위성락이 눈에 좀 거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광수에 대해서도요,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수부 검사 출신인데 왜 저런 사람 민정수석 시키느냐, 아주 고가운 시선을 보던 게 있었는데 그게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이 동맹파입니다. 그래서 그 위성락 이거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뉴스타파가 파헤친 이걸 보니까요, 아주 심각합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이요, 그의 두 아들, 그 넷이, 네 가족이 말이죠. 서울과 수도권 땅, 상가, 주택, 오피스텔 문어발식으로 사들였는데 이게 실거주 목적이 아니고 시세 차익이라든가 임대 수익, 이런 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부동산 불로소득을 20년째 넘게 거두고 있다. 근데 부동산 자산 이거저거 다 합쳐보니까 80억이 되고요. 그 80억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이, 저건 제일 짜게 잡았을 때 80억이라는 거고, 그 80억에서 나오는 월 임대소득이 한 1,400만 원 정도 된다. 1,400만 원 정도. 야, 지금 저 본인 뭐 월급 이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을 이렇게 얻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사례를 보니까요, 1998년 10월에 위성락 실장이 용인시 수지구의 땅 750 평방미터 한 230평 정도 사들였는데요. 이때가 그런데 2004년 그 주미 한국대사관에 정무공사로 있으면서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는데 이게 노후주택용으로 취득했다. 그러니까 다 은퇴하고 조금 한적한 데 가갖고 노후생활 하겠다, 전원생활 하겠다 하고 집을 샀다는데 그게 사실은 뻥이었다는 거죠. 2011년에 위성락의 배우자인 김모 씨가 이 땅에 3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지금까지 계속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2018년 12월에는 위성락 실장이 그 땅을
상가 건물 명의자인 아내에게 증여했다. 그리고 10수년간 이 상가 건물을 통해서 이 위성락 부부가 매월 수백만 원대의 임대 수익을 챙겨왔다. 뉴스타파 취재진이 6월 5일에 직접 가봤다는 거 아니에요? 1, 2층만 임대를 주고 3층 건물 중에. 근데 1, 2층만 그 월세가 600만 원이고요. 한 2년 전까지는 3층까지도 세입자가 있었는데 1, 2, 3층 월세를 다 풀로 주면 월 800이 들어온답니다. 저 건물이에요, 저 건물. 아니, 노후에 전원생활 하기 위해서 저기다가 전원주택 짓겠다고 했는데 엉뚱하게 상가 건물을 지어갖고요. 이걸 임대 주고 있고 임대소득이 1, 2층 하면 600, 3층까지 다 임대되면 월 800. 이 월 800이면은 연수익으로 1억이 넘죠. 1억이 넘습니다. 근데 그 배우자가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위성락 씨가 2015년 주 러시아 대사 시절에 또 투기성 아파트를 매입을 했는데 뭐냐 하면요, 성수동에 있는 장미 아파트, 성수동 장미 아파트 요거를 한 20평짜리를 사들였다. 근데 그때 집값 상승 호재가 엄청 있었다. 그러니까 역삼동에서 성수동을 지나서 왕십리까지 가는 지하철 분당선 연장 사업이 추진 중이었는데 이 장미 아파트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계획이었고요. 실제 위성락 씨 배우자가 이 장미 아파트를 사고 몇 개월 후에 지하철 연장 공사가 시작됐고요. 또 이 집은 서울숲 공원 그 개장하기 1년 전에 산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를 매입한 후에 한 번도 실거주한 적이 없고 계속 임대만 줘왔다. 계속 임대만 줘왔는데 그게 이 서울시에서 재건축 정비 계획이 확정이 돼 갖고요. 재건축 붐이 한참 일어나는 2018년 1월에 집을 팔았다. 9억 3천만 원에 팔았는데 매입 당시에는 뭐 2억 원대 후반에서 3억 원대 초반에 이 아파트를 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니까 한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지금 저 장미 아파트는 철거돼 갖고 재건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산 적이 없고 결국 이렇게 집값 상승 호재, 그다음에 재건축 확정까지 돼가지고 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하는 건데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그 위성락 씨 부인이요. 97년 8월에는요. 성남 분당 서현동의 상가 한 채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요건 또 지하철 서현역에서 걸어서 약 3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상가였다. 20년 동안 이 상가를 임대를 했고 지금은 코인 노래방이 입점해 있다 하는 거고 이 상가의 현재 시세가 약 10억 원이고 월세를 한 240만 원 정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2019년 7월에는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를 또 5억 2,600만 원에 사들였는데 요건 또 지하철 청량리역 출구 바로 옆에 있는데 이것도 살지 않고 임대 주고 월세가 한 1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8월에는 강남 학동역 도보 7분 거리에 있는 논현동 주상복합 아파트의 지하상가도 분양받았다. 이 상가 현재 시세가 최소 15억 원에 달한다. 지금 임대 주고 있는데 월세가 200만 원대 후반에서 300만 원대 중반 정도다 하는 거고요. 두 아들도 초역세권 부동산을 보유 중에 있다. 장차남이요. 각각 32살 되던 2015년과 2018년에 서울 왕십리역 또 시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성동구 도선동 또 중구 정동의 다세대 주택을 분양받았다. 그런데 이거를 다 살지 않고 두 아들 역시 임대 주고 있다. 월세는 각각 1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이 두 아들이 20대였던 그때 2008년에는
어머니 김 씨, 위성락 씨 부인으로부터 충남 당진시 땅 1358평을 절반씩 또 증여받기도 했다. 그래서 이 국토부 실거래가 그 시스템 또 부동산 중개 플랫폼 뭐 이런 것들 토탈 해가지고요. 이 시세를 매겨 보니까 저기 나오죠. 양평군 땅과 단독주택이 약 8억 원, 성남시 상가 분당에 있는 거 10억 원, 용인시 땅과 건물이 20억 원, 고덕동 아파트 19억 원, 강남구 논현동 상가 15억 원, 전농동 오피스텔 약 4억 원, 도선동 다세대 주택 약 3억 원, 정동 다세대 주택 약 3억 원, 당진시에 있는 땅은 빼고 현재 가치로 그 환산해 봤을 때 합산해 봤을 때 최소 80억 원은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월 임대 수익도 1,400만 원이다. 아, 참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이 이게 기울기 시작한 게 그때 김조은 민정수석이라고 있었는데 아파트 한 채만 가져라. 한 채만 가져라. 근데 그 김조은 민정수석이 강남에 아파트가 2채 있었어요. 근데 비서실장 했던 노영민은 강남 반포 쪽에 20 몇 평 아파트가 한 채 있었고 자기가 삼선했던 청주 지역구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청주 거, 자기 지역구 거 포기하고 강남 거 똘똘한 한 채 챙겼거든요. 그것도 웃긴데 왜냐하면 집값이 서울하고 지방하고 서울은 계속 오르는데 지방은 오히려 하락해갖고 이 양극화가 장난이 아닙니다. 집값 양극화가요. 근데 그 문재인 청와대의 김조은 민정수석 머리가 훤한 분 계셨죠. 그분은 그만뒀어요. 나는 그냥 또 똘똘한 2채 다 유지하겠다. 똘똘한 2채 다 유지하겠다. 나에게 중요한 건 집이지 이 민정수석 뭐 이런 거 아니다 하고 민정수석직을 그만뒀어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현상 부동산 집값은 엄청 올려놓고 공급을 확대할 생각 안 하고 수요를 억제 가지고 이거를 집값을 그냥 천정부지로 올려놨는데 그 고위직들은 그 강남의 똘똘한 아파트 지키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한다. 그래갖고 문재인 정권이 기울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이재명 정권 시작한 지 일주일뿐이 안 됐는데요. 뭐 민정수석 오광수, 안보실장 위성락, 이건 위험 수위를 이미 넘었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었어요. 이거 심각합니다.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요. 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있잖아요. 이분이 옛날에 불법 정치자금 뭐 9억 원인가 7억 원인가 얼마 해가지고요. 그래갖고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그래서 정치 낭인 생활 오래 하고 뭐 그 추징금 7억 얼마를 다 토해내고 뭐 했었는데 그때 그 3명으로부터 그 불법 정치자금을 빌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하고는 관계가 계속돼 갖고 그 이후에도요 4천만 원을 빌렸고요. 4천만 원을 빌렸대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4천만 원 빌리고 또 딴 사람들 뭐 토탈 해가지고요. 1억 4천만 원을 빌렸는데 저게요 2018년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7년 지났죠. 2018년에 그 원래 불법 정치자금 주던 사람 4천만 원 플러스 나머지 또 10명에게 1,000만 원씩 해갖고 1억 원, 1억 4천을 빌렸는데 아직까지 갚지도 않고 있대요. 갚지도 않고 있대요. 근데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데 실제 갚을 생각 않고 그냥 이자만 조금씩 주고 계속해서 뭐 그 연장하고 그리고 그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갚으라고 독촉도 안 하고 이거는 사실상 그렇게 금전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포장된 사실상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 아니냐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어요. 근데 김민석이 지금 저러고 있다라는 거죠. 저것도 규명이 돼야 됩니다. 저것도 규명이 돼야 되고요. 또 김민석은요, 어제 보니까 채널A 또 단독 기사 보니까요,
지금은 대학생이 된 자기 아들이 있는데 고3 때 말이죠. 고3 아들이 뭔가 이제 무슨 동아리 활동한다고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요. 그 자기 아들이 그 만든 그 법안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뭐 교내 동아리를 만들어갖고 활동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중등교육에서의 학문의 진실성과 표절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 초안을 써갖고 제출을 했는데 요거를 당시 김민석의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그리고 김민석도 그 이제 공동 발의자로 들어갔다는 거죠. 공동 발의자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저 법이 이제 뭐 성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 법안이 법률로 성립되지는 않고 이제 폐기가 됐는데 여하튼 저게 김민석의 장남이 대학 진학하는데 그 조국의 딸 조민도 여러 가지 스펙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엄청난 수시 모집 때 말이죠. 이게 엄청난 스펙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죠. 고등학생이 이런 법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고 법안 초안을 만들었는데 거의 같은 내용으로 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그 고등학생에게는요 엄청난 실적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학 진학할 때 수시 입학에 나 이런 거 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 보니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검증 들어가면요 이 윤석열 정권 초기 멤버보다도 훨씬 더 이거저거 구린 데가 많아서 더 많은 것들이 튀어나올 가능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지켜보시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